대화하지 마. 6번부터 갈게요. 6번. 자, 요거 풀고 나서 상 붙어 있는 거 다 풀게. 킬러 문제는 그냥 틀려. 야, 여기 전교 1등에 있는 애가 91점이었는데 뭐 굳이. 그러니까 이게 딱 두 문제 틀린 애들이 거의 이게 몰려있던 시험이야. 고인물들끼리. 다 2개씩 틀렸어. 100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맞으려고 굳이. 굳이 이 시험에서는 다 맞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1등급 나오는데 근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딱 2문제만 틀려야지 그게 되죠. 자 지금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원탁에 1학년 2명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앉아 있는데 자 뭐라 그랬어? 1학년 2명은 이웃하라 그랬어. 묶어야겠지? 그리고 2학년 2명은 이웃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 너 이웃하지 마, 이웃하지 마. 그치?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웃해도 되는 놈을 먼저 배치를 할게. 이웃해도 되는 놈이 누구야? 1학년이랑 3학년 얘네들이 이웃해도 되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원탁에다가 그냥 요 그림 신경 쓰지 말고 원 새로 그린 다음에 1학년이랑 3학년을 배치를 할게. 자, 1학년, 3학년을 이렇게 딱 배치를 해볼게. 이거 자체가 3팩토리얼이고 그 다음에 원순열이니까 내가 그냥 3으로 나눌게. 맞지?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3학년 앉고 3학년 앉고 1학년이 같이 앉아있는 상황이야. 됐지? 근데 봐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해줘야 돼? 1학년 2명은 서로 자리 바꿈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1학년 지들끼리 자리 바꿈하는 경우를 빨간색으로 쓴 거야. 맞지? 이렇게. 자, 내가 요 경우에 따라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색깔을 좀 구분을 해볼게. 자, 그래 놓고 2학년은 이웃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사이사이 아니면 양 끝에다 끼워 넣을 건데 자, 요 첫 번째 2학년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어디 앉을래? 라고 물어보면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얘기하겠지. 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예를 들어서 2학년 한 명이 여기 앉았어. 자, 2학년 얘한테도 너 물어보는 거야. 너 어디 앉을래? 라고 물어보면 이제 두 군데 중에 하나죠. 그죠? 요렇게.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됐어? 그러면은 몇 가지야? 답 나오지? 그죠? 오케이. 3 날려주시고 6, 2, 12, 2 곱하면 24. 답 24죠? 오케이. 괜찮아요? 자, 6번 이렇게 처리를 해보셨고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넘어갈게요. 한 장을 뽑는다고 했는데 왜 집합? 자, 넘어갈게요. 이거 자, 12번 보시면 뭐라고 나왔니?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 중에서 야 이거 뭐 푸신 분이라면 뭐 그냥 딴 거 보고 있으셔도 돼. 1부터 7까지 적힌 7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대. 그러면은 봐봐. 6의 약수라는 거는 뭐야? 6의 약수는 1, 2, 3, 6이니까 너랑 배반 사건이지.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야? 4, 5, 7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홀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과는 배반 사건이 아니래. 자, 그러니까 1, 3, 5 중에 1, 3, 5, 7 중에 하나는 뭐라고? 1, 3, 5, 7 중 적어도 하나는 들어간다는 얘기지. 맞죠?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거니까 1, 3, 5, 7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돼. 그래야 교집합이 공집합이 안 될 거란 말이잖아. 자,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후보군은 4, 5, 7밖에 없으니까 요 1이랑 3은 의미가 없죠. 이거 지워도 되지? 결국 뭐야? 5, 7 중에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 주셔야 돼. 이거 괜찮죠? 그지? 자, 그러면 봅시다. 내가 지금 뭐야?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건의 개수는 이라고 그랬잖아. 자, 그럼 뭐니? 4, 5, 7 가지고 있는데 5랑 7이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 맞죠? 여기서 계산 어떻게 해? 잠깐만 봐봐. 여기에서 오케이. 자, 한 장의 시행에서 건의 개수는 그럼 봐봐. 이제 내가 이제 4, 5, 7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면 되잖아. 그치? 4, 5, 7을 갖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이건데 여기에서 뭘 빼주는 거야? 전체에서 5랑 7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4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빼주면 되지. 4만 갖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니까 요렇게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몇 개? 6개가 되겠다. 되죠? 네, 이렇게. 결국 뭐라고? 지금 내가 이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사건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건은 저 원소들 갖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이야, 집합. 사건은 결국 집합이다라고 생각해. 집합인데 4, 5, 7 갖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들 8개죠? 그지? 근데 5랑 7은 적어도 하나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5랑 7을 하나도 안 갖고 있는 상황. 6건을 빼주시면 되겠지? 그죠? 근데 집합의 원소가 여러 개여도 돼요? 야, 여러 개도 상관없는데? 근데 한 장 꽂는 거면은 하나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행은 하나 뽑는 건데 에? 그러니까 시행은 그러니까 하나씩 그냥 뽑겠다는 건데 뭐 여기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에서 그래 한 장의 카드를 뽑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너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봐봐. 여기에서 한 장의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인데 홀수를 뽑을 사건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어. 홀수를 뽑을 사건의 개수는? 너가 저거 한 장 때문에 그러는 거지? 네. 잠깐만. 요건 조금만 이따가 다시 돌아가서 좀 얘기를 해볼게. 일단은 좀 넘어갑시다. 14번 먼저 갈게요. 오케이. 한 장은 잠깐만 좀,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잠깐만. 메모해 놓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할게. 14번 갑시다. 14번. 자, 여기에서 얘네들을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1이 적힌 카드랑 2가 적힌 카드 사이에 두 장의 카드가 있을 확률을 P분의 Q라고 하자. 1이 적힌 카드랑 2가 적힌 카드 사이에 두 장의 카드가 있으래. 그럼 봐봐. 1이 적힌 카드와 2가 적힌 카드 사이에 일단 두 장의 카드를 넣는 경우의 수를 골라주면 되겠지.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할까요? 여기다가 두 장의 카드를 넣을 건데 여기에 뭐 3, 3 들어가는 경우, 그죠? 그리고 1이랑 2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경우? 야, 배치는 이따가 할게. 3, 4가 들어가는 경우. 아니면 또 뭐 있어? 1이랑 2 사이에 4, 4가 들어가는 경우. 크게 보면 세 가지지. 4, 3,
4,3은 그러니까 이따가 배열을 할게. 이거를. 배열 아직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 뽑는 경우의 수만 따진 거야, 이렇게. 그럼 봅시다. 지금 일단 요 케이스, 일단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할게요. 그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확률이잖아. 자, 그럼 일단 1이랑 2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2팩토리얼이고, 맞죠? 뭐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 3, 3 배치하는 경우 그냥 한 가지지? 그래서 이거 그냥 두 가지야,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1, 2 배치하는 경우는 2팩토리얼이고, 자, 3, 4를 뽑았잖아? 그러면 3, 4는 3, 4도 있고 4, 3도 있지. 안쪽에서 배열하는 경우는 2팩토리얼. 그럼 이거 네 가지가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 1, 2를 배치하는 경우가 2팩토리얼이고, 4, 4 그대로 놓는 경우 요거 한 가지.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될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싹 다 합쳐주시면 몇 가지가 되는 거죠? 8가지가 되는 거지. 8가지. 근데 잠깐만, 나머지 배치 안 했지. 나머지를 배치 안 했어요. 잠깐만, 그럼 봐봐. 이 상태에서 이걸 더 하는 게 아니라, 잘못 얘기했다. 이 한 덩어리 만들어 놨지? 그죠? 그럼 이 한 덩어리랑 나머지 숫자들 뭐 있죠, 여기서는? 1, 2, 3, 3이었으면 이제 4, 4, 4가 있는 거지. 맞죠? 그러면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을 할 건데, 자, 그럼 뭐야, 일단? 원래는 4팩토리얼인데, 3개가 똑같으니까 3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죠? 이 덩어리와 4, 4, 4를 일렬로 배열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2, 4, 8. 여기서 8가지. 됐죠? 여기도 갈게. 자, 얘도 요 덩어리랑 누구 있는 거지? 1, 2, 3, 4 하나씩 가져갔으니까, 자, 1, 2, 3, 4 하나씩 가져갔으니까 3, 4, 4가 남아있는 거지. 맞죠? 요거랑 3, 4, 4. 자, 그러면 일단 내 덩어리를 4팩토리얼로 배열해주고 4, 4가 똑같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4 곱하기 4, 3, 12. 몇 가지야? 48가지가 되겠죠. 괜찮아? 자, 여기도 갈게. 여기는 1, 4, 4, 2를 가져갔으니까, 자, 1, 4, 4, 2를 가져갔으니까 남는 놈들이 3, 3, 4야. 3, 3, 4면 뭐 얘랑 똑같겠지? 구조가. 두 개 똑같고 하나 다르니까. 그치? 그래서 얘도 지금 뭐 해줘야 된다? 그냥 할게. 이 동글뱅이랑 뭐라고? 3, 3, 4. 그러면 요 4개 배열해 주시고 두 놈 똑같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누자. 그럼 4, 3, 12를 2 곱했으니까 24가지. 몇이니? 요거 다 더하면 32에다가 48 더하면 80인가? 맞죠? 80을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지? 7가지죠.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 7개를 3 2개 똑같고 4 3개 똑같고 계산해주면 나오지? 몇이야 이거? 계산 좀 해봐. 몇이야? 아무튼 나오지? 이렇게 하면? 네, 그러세요. 다 정리되신 분은 책 풀고 있어요. 자세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세요. 20번 갑니다. 자, 20번 보고 쌤 이거 W가 뭡니까?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봐봐. 20번. 자 볼게요. 이게 W를 왜 줬느냐? 자 봐봐. 우리 이런 거 했었지. 뭘 했었냐면, 해봐. 가정군 이거보다 훨씬 쉽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인천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수능 특강 문제들이 덕지덕지 묻어 있어서 그래. 레벨 2, 3가. 그래갖고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살짝 암기 과목처럼 이제 달달달 외우고 들어가면 당연히 점수가 좀 더 올라가겠지.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XYZ가 있잖아. XYZ. 잘 봐. X랑, 야, 봐봐.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이거 알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만약에 10이라 쳐봐. 예를 들어서. 근데 XYZ가 음이 아닌 정수다라고 하면 이거 뭐였어?
3H10이었던 거 기억나?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5고 이게 뭐 5고 얘 0이면 XYZ 세 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이거 5번 뽑고 5번 뽑고 이거 빵번 뽑은 거잖아. 그래서 3개 중에 총 합쳐서 10개 뽑겠다. 세 종류 중에서. 그래서 중복 조합을 쓰는 거였지. 그죠? 이거 기본 문제에 있었어, 개념 원리에. 자, 근데 선생님 갑자기 왜 부등식이 나왔는데 무슨 W가 나옵니까? 자, 왜 그러냐면 봐봐. 너네가 이거를 부등식으로 풀려고 하면 당황스럽단 말이야. 그지? 부등식으로 푼다는 건 XYZ의 합이 뭐일 수도 있고 11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9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고 다 노가다로 다 떠야 되잖아.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부등호를 등호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다가 새로운 문자 W를 이렇게 넣자는 얘기야. 선생님 왜요? 잘 봐.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W가 만약에 0이었잖아? 0이잖아? 그러면 이게 자동빵으로 11이 되는 거 맞지? 만약에 이게 1이잖아? 그럼 얘가 몇이야? 자동빵으로 10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풀려고 했었던 XYZ의 합이 11일 때, 10일 때, 9일 때 이 노가다를 이거 문자 하나 추가해주고 등호로 바꿔주면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W 2 넣으면 뭐가 되겠어? 이게 9가 되겠지? 9일 때도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고.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봐봐. 오케이. 문자 하나 추가하고 등호로 바꾼 다음에 이거 11로 바꾸면 되겠구나. 라는 건데, 잘 봐. 얘는 0부터 출발할 수 있지. 음이 아닌 정수지. 근데 문제가 뭐야? 얘네들은 양의 정수라 그랬으니까 1부터 출발해야 돼. 1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우리 그거지. 총 메뉴 메뉴 4개 중에서 11개를 시킬 건데 얘네들은 적어도 하나 이상씩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꿨었어? 뭐 얘를 뭐 X 프라임으로 바꾸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 바꾼 다음에 이거 이제 하나씩 이미 주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럼 주문 일단 3개 들어갔어요, 손님. 그러면 봐봐. 총 11개의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주문이 일단 3개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8로 바뀌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W 그대로인 거지. 그러면 이게 장점이 뭐야? 얘네들 전부 다 0 이상인 상태인 거니까 아정 문제로 바뀌었지. 그럼 뭐야? 4개 중에 총 중복 허락해갖고 8개 뽑아주시면 되는 거 맞죠? 이게 답이지?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고. 그래서 저렇게만 바꿀 수 있으면 부등식 떴다? 등호로 바꾸고 문자 하나 추가하자.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자는 얘기야.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나오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일단 상문제를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잠깐만 30초만. 자, 상문제를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문제들이 만만치 않죠? 자, 여러분들이 와우, 결국에 이게 이 수학 시험이 변별을 하기 위한 문제들을 맞닥뜨리면 만만치 않구나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 자, 15번 가볼게. 15번 잡아봐.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 자, 1, 2, 3, 4, 5, 6이 이제 적혀 있대. 하나씩 적혀 있는데 1, 2, 3, 4, 5, 6이 적힌 상자도 6개가 있대. 근데 각 상자에 적힌 한 장의 카드를 상자에 카드를 한 장씩 넣을 때 6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숫자 n이 적힌 상자에 카드에 적힌 숫자를 AN이라고 한다. 그 이제 글을 읽다가 이제 이게 좀 나가 떨어지면 안 되고 그냥 A1에 들어간 숫자가 A1인 거야. 그지? 요 1번 상자에 들어간 숫자가 A1인 거야. 그지? 근데 n이 홀수면
AN은 홀수래.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 지금? A1보다 A3이 크고 A5가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지 이미. 그치? 그러면 봅시다. 여기도 보니까 뭐 A2, A4, A8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짝수면 AN도 짝수다. 근데 봐봐. 뭔가 겁나 복잡해. 뭔가 겁나 복잡한데 이럴 때는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거든. 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 모든 경우의 수 문제, 확률 문제는 어렵잖아? 케이스 분류야. 케이스를 분류를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느냐? 뭔가 하나 기준을 갖고 케이스를 분류해야 돼. 근데 뭘로 분류를 할 거냐? 뭘로 분류할래? 야, 좀 이렇게 생각해봐. 너네가 이게 되게 단순한 원리거든. 예를 들어서 너네가 뭐 너네 5명에서 약속을 잡는데 그러면 약속을 잡을 때 있잖아. 누구를 기준으로 맞춰줘? 가장 바쁜 애를 기준으로 맞춰주지. 야, 나는 토요일 날 어디 결혼식도 가야 되고 어디 뭐 이제 토요일 7시에는 모두 있고 일요일 오전에는 모두 있고 다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제일 바쁜 그 친구를 기준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지? 이것도 똑같거든? 봐봐. 딱 봐봐. A3. 그렇지. 무조건 A3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야. 맞죠? 모든 복잡한 것부터 풀어내면 되는 거야. 제일 조건이 많이 걸려있는 애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그럼 봅시다. 여기에서 A3이 위에도 걸려있고 밑에도 걸려있는데 A3은 무슨 수야? 홀수지. 맞죠? 그럼 봐봐. 홀수가 될 수 있는 거 뭐뭐 있어? 1, 3, 5 있지. 그러면 A3은 1일 때, 3일 때, 5일 때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하면 문제 풀리겠구나. 이 생각으로 하는 거야.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 A3이 1일 때, A3이 5일 때, 그러니까 A3이 1일 때, 3일 때, 5일 때 세 가지만 풀면 된다고. 가볼게. 자, 봅시다. A3이 1이야. 그러면 A3 가운데다 쓰고 A1은 여기 있고 A5는 여기 있는 거잖아. 자, 그럼 이걸로 경우의 수 잡아볼게. A1은 몇 가지 될 수 있어? 한 가지밖에 안 되지? 1밖에 안 되잖아. A5는 1, 3, 5 세 가지지? 홀수밖에 안 된다 그랬으니까 세 가지. 자, 그러면 홀수들은 해결이 됐어. 근데 봐봐. 이때 이 A3이 1이라는 걸 여기다 넣어줘서 짝수도 체크해줘야 되겠지. 맞죠? 짝수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럼 A3이 1인 걸 여기다 넣어버리면 어찌 돼버립니까? A2, A4, A6의 합이 1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맞죠? 그럼 봅시다. 자, 2, 4, 6 짝수들이 여기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잘 봐봐. 일단 제일 큰 거부터 맞춰볼까? 제일 큰 숫자 누구지? 666 넣었을 때. 맞죠? 666을 넣어주시면 가능하지. 자, 내가 배치는 좀 이따 할게. 666은 어차피 이거 하나밖에 없지, 그지? 그리고 봐봐. 왜냐면 이거 합치면 18이니까. 자, 그러면 한 군데서 이만큼만 줄여볼까? 그럼 다 합치면 몇이야? 16이지. 맞죠? 16이니까 이거 해결되는 거 맞지? 근데 얘는 배치하면 어떻게 돼? 3팩을 2팩으로 나눈 거니까. 세 가지죠? 이 정도 되지? 자, 그러면 이만큼만 또 줄여볼까? 그러면 자, 662도 가능하지? 이렇게 합치면 몇이야? 이렇게 합치면 14니까 괜찮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팩을 2팩으로 나누면 세 가지죠. 근데 봐봐. 내가 2를 여기다 2 더하고 여기서 2 빼도 상관없지. 이렇게 돼도 상관없잖아. 맞죠? 이렇게 돼도 14니까. 괜찮아요? 네. 그럼 봐봐. 얘는 몇 가지야? 이것도 역시나 세 가지지? 3팩을 2팩으로 나누면? 그럼 여기까지가 14인데 여기서 더 빠지면 불가능하지? 그러면 요 놈들의 가지수가 몇 가지? 총 10가지지. 10가지여서 아까 홀수 정하는 거에다가 요 10가지를 이렇게 쏙 곱해주시면 총 30가지라는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린 이게 최종 답이 아니야. 왜? 두 번째 A3이 3일 때도 가봐야 되겠지?
그죠? 이걸 잘해야 너네 등급이 올라간다고. 응? 아, 문제 풀면서 아, 더럽네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거야. 당연히 들 건데, 당연히 들 건데, 근데 어쩔 수 없다. 다 똑같다. 확통 문제 풀 때는 다 풀면서 아이 진짜 깝네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 당연하다고. 그지? 봐봐. A3이 3일 때 갈게. A3이 3이면 여기 3이고 이거 A1이고 A5야. 자, 그럼 갈게. 홀수 결정합시다. 1, 3 두 가지지. 너 3, 5 두 가지죠. 홀수 끝났어? 자, 짝수로 갈게. 짝수는 A2, A4, A6이 자, 3을 여기다 때려 박으면 16이 돼야 되겠지? 16보다 큰 거 같아야 돼. 그럼 몇 개 없어. 맞지? 일단 666이면 가능하지? 18이니까 한 가지. 664. 664밖에 없지 이제? 그럼 이제 이거 합쳤을 때 16이니까 이것도 3팩을 2팩으로 나누면 3가지야. 합치면 4가지야. 그죠? 그래서 요 4가지를 여기다가 퐁당 곱해 주시면 총 몇 가지다? 8가지가 뭔 소리야? 16가지가 되시겠다. 맞지?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30까지 나왔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16가지가 나와버렸어. 맞죠? 자, 마지막 케이스로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케이스. 자, 여기다가 적을까, 그냥? 자, 여기다 적을게, 그냥. 세 번째. A3이 5일 때야. 이건 뭐 이제 금방 할 것 같아. 자, 그러면 5가 A3이고, 여기 A1이고, 이거 A5죠? 그지? 자, 그러면 A1이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1, 3, 5, 3가지. 너는 5밖에 안 돼, 한 가지.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짝수 잡으러 가는 거지. A2, A4, A6이 자, 5를 여기다 때려 박으면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쉽지 이제. 합쳐서 18 이상이 되려면 뭐밖에 없어? 666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는 한 가지다. 그래서 어차피 곱하기 1 해봤자 여기서는 3가지가 나오실 거다. 맞죠? 굉장히 귀중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짠짠짠 합치면 몇 가지야? 49가지가 답이 되겠다는 거지. 요 놈의 답은 49가지. 자, 30초 뒤에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7번은 아니요? 킬러 문제? 네. 지금 풀려면 그거 문제만 한 1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건 일단 버릴게요. 그걸 버려도 확률 통계 전교 1등 찍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내가 그거는 따로 영상으로 풀어서 올려드릴게요. 임나열은 풀어야지. 신기한 거 알아? 저기 1강의실에도 임나열이 있어요. 남자 임나열이 있어요. 진짜로. 가끔 헷갈려갖고. 진짜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내가 그래갖고 똑같아요? 성도 똑같아. 임나열이야, 임나열. 저랑 이름 김나열도 아니고 임나열이야. 정나열 아니고 임나열이야. 남자 이름이 임이요? 남나율이 임나율이야. 그래서 내가 임나율의 그 핸드폰 번호 이런 걸 다 바꿨어. 가정고 예비고3 임나율로 다 바꿨어.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 아무튼 만만치 않다. 그죠? 누군가 이런 말을 해서 확통을 선택한 거는 현명하지만 지혜롭지 못하다. 수능에서. 왜 그래? 현명해. 공부할 때는 이게 편안하단 말이야. 근데 시험 볼 때 이게 맞을까? 이런 불확실성이 좀 큰.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연습 많이 하고 본인의 풀이 과정을 정말 정확하게 노트에다가 좀 정리하는 연습을 해봐. 알겠지? 하면 돼요. 자, 몇 번이라고 했지? 16번 갈게요. 16번. 상 붙은 거 다 할게. 자, 점피가 다음 규칙에 따라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어떻게 할 거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수가 n일 때 자, n이 3보다 작거나 같잖아? x축방향으로 n 플러스 1만큼 이동한대.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주사위의 숫자가 뭐 1, 2, 3이 나왔어. 이 주사위의 숫자야. 그러면 얘는 x축 방향으로 n 플러스 1만큼. 그러니까 요 플러스 2만큼이죠. 얘는 플러스 3만큼이고
얘는 플러스 4만큼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게 주사위의 숫자야. 근데 주사위 숫자가 예를 들어서 4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4부터는 y축 방향으로 n 빼기 3만큼 이동한대. 그러니까 주사위가 만약에 4, 5, 6이 나오잖아? 그럼 그때는 y축 방향으로 n 빼기 3만큼이니까 얘는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얘는 플러스 2만큼, 얘는 플러스 3만큼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괜찮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 규칙을 이용해서 P가 원점에서 시작해서 4,4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X도 4만큼 커져야 되고 Y도 4만큼 커져야 돼. 그죠? 근데 주사위는 최대 몇 번까지? 4번까지만 던질 수 있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5번 행동해서 가는 거면 불가능하다. 그건 안 된다. 야, 그럼 봐봐. 최소로 던져갖고 4,4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2번 돼? 3번이지. 왜냐? X는 한 방에 갈 수 있거든? 플러스 4로. 확! 그죠? 근데 Y는 최대로 가는 게 3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짠! 2번에는 못 가. 적어도 한 번 가고 뭐 Y는 2번 움직여야 돼. 적어도. 그지? 자, 그럼 봐봐.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얘도 케이스를 나누자. 3번 움직여갖고 이동하는 경우로 가볼게. 자, 3번 움직여서 가는 경우. 자, 갈게. 그러면은, 자, 일단은, X는 일단 한 방에 갑시다. X는, 그럼 뭐 3이 나오면 되겠죠? 3이라는 숫자가. 그죠? 주사위에 나온 숫자. 그러면은 봐봐. Y는 2번 가야 되니까, 뭐, 한 칸, 3칸 가려면은 4번, 6번이 나오거나. 배열은 이따 할게. 아니면, X는 한 방에 해결해 놓고, Y를 플러스 2, 플러스 2로 가게 하려면, 5, 5가 나오면 되겠지. 맞죠? 5, 5가 나오게 하구나. 이거 말고는 없지. 그죠? 자, 그럼 이제, 오케이. 4번 걸쳐서 가는 경우로 갈 건데, 잠깐만. 이거 개수 세고 가야지. 자, 3, 4, 6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이거는? 그지? 뭐, 당연히 3팩토리얼이니까, 3팩토리얼이니까 6가지가 되겠지? 얘는 3팩 나누기 2팩이니까 3가지가 되겠지? 이거 당연한 거죠, 이거는. 요 정도 되셨고요. 요 정도 되셨고. 4번으로 가는 경우도 찾아보도록 할게. 4번이면 일단 이렇게 할게. X는 한 방에 보내놓고 이거 3번에 걸쳐서 가는 경우. 자, 그럼 봐봐. X는 한 방에 가려면 일단 3을 한번 뽑아.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X 한 방, Y 세 방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면 3 한번 뽑으면 X 해결됐다? 그러면 이제 Y를 3번에 걸쳐서 갈 거니까 뭐 한 칸 한 칸 두 칸 가려면 그죠? 한 칸 한 칸 두 칸 가려면 4, 4, 5지? 4, 4, 5. 또 있나? 그치, X 한 방으로 가는 경우는 이거 말고는 없지, 그지? 자, 그러면 X 2번, Y 2번 가는 경우를 한번 따져볼까? 자, X 2번이면 두 칸 가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지? 그러면 1, 1이지, 1, 1 해놓고 Y도 2번에 가야 돼. 그러면은 이거 두 칸 아니면 한 칸, 세 칸이지? 그래서 이게 5, 5 아니면 5, 5 아니면 이거니까 4, 6이지? 4, 6. 1, 1은 이제 이미 뽑힌 상태에서 괜찮아?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없지. 이제 5번 이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맞죠? 5번 이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요. 이제 개수 셀게요. 4팩을 몇 팩으로? 2팩으로 나누어 주시면 4, 3, 12, 12가지고요. 얘는 뭐야?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어 주시면 6이죠? 오케이. 얘는 뭐야? 4팩을 2팩으로 나눴으니까 역시나 12가지지 얘도? 그지? 요렇게 되시겠다. 이거 다 합쳐주면 되지? 6, 3, 12, 6, 12 6, 3, 12, 6, 12 싹 다 합쳐주시면 나와요? 몇이야? 39. 오케이. 39가 답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진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확통 다 1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봐. 그러면 뭐다? 이런 걸 연습하려면 갑자기 막 문제 풀고 있는데 선생님 원순열 공식이 뭐였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럴 시간이 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건 당연히 돼야 되는 거야. 기본 개념 하면서.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막 뛰려 그러는데 선생님 걷는 게 뭐였죠? 어떻게 걸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연습하는데 너네 엄마가 예를 들어서 너네 막 이제 뭐 나유라 내가 학교에다 데려다 줄게. 근데 이제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야. 예를 든 거야 그냥. 나유라 차에 타. 근데 이제 나유라 근데 엑셀이 왼쪽이었니 오른쪽이었니? 이러면 너 타고 싶어 안 타고 싶어?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기본 기능은 여러분들 빨리 숙지하고 이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알겠어? 오, 잠깐만. 어느 쪽이? 네? 몰라도 돼 너는. 지금 뭐 운전면허 없잖아. 18번 갈게. 18번 갈게. 18번 보시면 아니 18번 계속 네. n이 계속 5의 배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5의 배수가 아니라는데 18번 볼게요. 4시까지 커트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4시 5분 정도가 될 것 같기는 해. 자, 봐봐.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잘 봐. 1, 2, 3, 4, 5에서 1, 2, 3, 4, 5야. 일단 나의 풀이를 말씀드릴 테니까 저의 풀이는 왜 안 되죠는 우리 개별로 질문을 받아서 내가 받을게. 알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확률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 자, 그리고 전체 경우의 수는 뭐겠어? 5의 5제곱이지? 5의 5제곱이야. 그러니까 m의 값은 그냥 5가 될 거라고. 이거는 뭐 문제 없지. 우리 이제 n만 구하면 되는 거죠. 요 네모 박스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라 그랬는데 이미 F1은 1이래. 이건 무조건 1이래.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봅시다. F2는 1이 아니고 F3도 1이 아니라 그랬어. 맞죠? F2는 1이 아니고 F3도 1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자. 자,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울 거야. 뭐가 당황스럽냐면 봐봐요. 지금 F2랑 F3이 1이 아닌 대로 막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막 여기 쏘고 여기 쏘고 그러면 얘네들은 또 뭐 어디다 써야 되나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복잡하잖아. 상황이 복잡할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케이스 분류야. 상황이 겁나 복잡해. 그냥 케이스 분류해. 그러면 무조건 풀려. 자, 그럼 가보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여기다가 화살을 쐈지. 근데 케이스 분류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F2랑 F3이 뭔가 또 걸려 있잖아. 난 이렇게 할게. F2랑 F3이 같은 경우.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F2랑 F3이 다른 경우. 요걸로 구별을 해볼게. 그럼 끝나. 물론 풀이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근데 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풀린단 말이야. 봐봐. F2랑 F3이 같은 곳에다가 쏠 거야. 맞지? 그럼 보세요. 봐봐. 지금 F2랑 F3이 얘네 둘이 같은 곳에다가 쏠 건데 1한테는 쏠 수 없으니까 몇 군데야? 4가지죠. 그지? 4가지.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다가 딱 쐈다고 치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지? 자, 근데 봐봐. 여기서 이제 F4랑 F5를 결정해 줄 거잖아.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 얘네가 이제 여기다 쐈으니까 얘네들은 결정된 거야. F4랑 F5를 결정할 건데 봐봐. 상당히 복잡해. 그냥 가려면 하면. 왜냐면 봐봐. 4가 있잖아. 만약에 뭐 여기다 썼다 치자? 그럼 5는 뭐 여기다가 뭐 3군데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3 곱하기 3이면 안 돼요? 근데 봐봐. 네가 여기서 3, 3가지라고 해봤어 봐.
세 가지면 얘는 세 가지인 거 맞지? 그죠? 그치만 봐봐. 얘가 있잖아. 여기다 안 쏘고 여기다 쏴도 상관없지. 그럼 얘는 또 몇 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1에다 써도 되잖아. 1에다 쏴도 되죠. 그지? 얘가 1에다 쐈어. 그죠? 아, 그럼 봐봐. 그렇잖아. 야, 봐봐. 네가 여기 세 가지 중에 한 군데 쐈다고. 그럼 F5는 1, 2, 4 세 가지 중에 하나지. 맞죠? 근데 만약에 야, 조용히 해봐. 얘가 여기다 쐈다고 쳐봐. 그럼 얘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두 가지로 바뀌어버리지. 그러니까 고배 법칙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연결을 해 나갈 수가 없다고. 그럼 여기서도 뭘 해야 돼?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앞의 경우에 따라서 뒤의 경우가 케이스가 바뀌지. 그죠? 아니, 봐봐. 다시 한번 뭐라고? 얘가 여기 세 군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으면, 세 군데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으면, 얘는 곱하기 3이 되는 게 맞는데, 얘가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 2에다가 썼어. 그러면 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세 가지 중에 하나. 그쵸? 그러니까 봐봐. 지금 이렇게 하자고. F4가 3, 4, 5에 쏘느냐, 아니면 1, 2 중에 쏘느냐에 따라서 뒤에가 달라지지. 맞죠? 그럼 봐봐. F4가 예를 들어서 1이나 2한테 썼다고 해보자. 괜찮아? F4가 1이나 또는 2였다라고 해보자고. 그럼 몇 가지야? 이거 두 가지죠. 맞지? 그럼 봐봐. F4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썼어. 그럼 얘는 반드시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써야 되겠죠? 아, 치역이 세 개여야 되니까. 치역이 지금 두 개잖아. 맞죠? 치역이 화살 맞은 원소야. 맞지? 자, 그래서 얘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에 반드시 써야 돼. 근데 4로 가면은 들으세요. 자, 봐봐. 그럼 4가 만약에 1, 2가 아니라 어디다 쏘면 3, 4, 5 중에 한 군데를 쐈어. 그럼 몇 가지야? F4가 3, 4, 5 중에 한 군데를 쐈다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군데를 쐈다고.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F5가 몇 군데 쏠 수 있는 거야, F5는? 너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쏴야 되겠지. 이때는. 맞죠? 그럼 봐봐. 경우의 수 몇 가지야? 6가지고 9가지니까 15가지인 거 맞아? 15가지 곱하기 4잖아. 여기까지는 공통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60가지가 되시겠다라는 거야. 언제? F2랑 F3이랑 같을 때. 여러분 잠깐만. 30초만. 하나만 다치면 증명가 흐른데 C 다치면 줄래 안 그러잖아. 근데 이거 거기 있어, 알고도 있어. 아니 걔는 그렇거든. 근데 얘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야, 뭐 G만 만약에 다쳐 있어봐 스위치가. 그럼 흘려? 흘려? 아니 안 흐르잖아. 야, 이게 어떻게? F 하나만 다쳐 있어봐.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지. 근데 이거 중에 하나만 다치면.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F2랑 F3 다를 때 갑니다. 야, F2랑 F3이 다를 때야. 자, 그러면 이거 여기다 그냥 할게. 이게 오히려 더 쉬워.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F2랑 F3이 다르면 자, F1은 1이죠. 그지? 근데 얘는 얘랑 얘는 잘 봐. 이제 이건 쉬워. 그지? F2, F3이 있어. 자, 얘 몇 군데로 쏠 수 있어? 네 군데 쏠 수 있지? 맞죠? 뭐 이렇게 쐈다 치자.
그럼 얘는 그지? F2랑 F3이랑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1도 안 되고 2도 안 돼. 그럼 세 군데 중에 하나죠? 뭐 3으로 썼다 치자. 아, 그럼 너무나 편안하지. 이제 4랑 5는 1, 2, 3 중에서만 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의 제곱으로 갈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럼 몇 가지야, 이거? 4 곱하기 27이니까 얘는 108가지가 되겠다. 둘이 합치면 168이야. 168이고 이거 5의 5제곱이야. 그럼 너랑 너를 합치면 몇 가지입니까? 173가지가 되시겠죠. 괜찮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잠깐만, 진짜 10초만 좀. 조금 그거 대수 그거 지수함수로 우함수 그거 좀 기본 문항들 좀. 그 좀 매스 플러스 좀 뽑아줄래? 네. 자, 마지막 거 가겠습니다. 안 끝났어요. 21번 맞추셨어? 자,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이 100점의 길은 힘든 것이다. 뭐든 힘든 거야. 이게 100점 맞기 쉬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해야 돼. 모든 세상의 모든 인물 다 힘든 거야. 근데 야, 그거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쉬워요? 그거는 껌이에요 라고 말하잖아? 그건 거의 아주 높은 확률로 사기꾼이야. 알겠어? 그렇게 생각. 내가 그랬어? 미안해. 자, 거짓말이야. 어려워. 알겠지? 뭐든 어려워. 뭐든 하기 힘들어. 자, 자, 그럼 보세요. 5 이하의 자연수 A, B, C, D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야. A 곱하기 D가 홀수이거나 아니면 B 플러스 1이 C이거나 요거의 확률을 P분의 Q이다 라고 했어요. 그치?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할게. A, B, C, D가 있는데 잘 봐. A 곱하기 D가 홀수이려면 A 곱하기 D가 홀수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A 곱하기 D가 홀수이려면 둘 다 홀수여야 돼. 맞죠? 자, 그래서 일단 난 이렇게 할게. A 곱하기 D가 홀수일 경우 구할 거고 또는이니까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두 번째는 B 플러스 1이 C인 경우를 구할 거야. 그래서 마지막엔 어떻게 할 거냐면 둘의 곱사건, 교집합을 빼줄 거야. 괜찮겠지? 자, 그럼 요거 갈게. 자, A 곱하기 D가 홀수일 경우를 구해보도록 할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봐봐. 자, 5 이하의 자연수기 때문에 제일 넓혀볼게. 이게 1일 때 이거 5죠. 제일 넓게 잡으면 1일 때 3도 가능해. 1일 때 1도 가능해. 자, 내가 이걸 1로 고정시켜 놓고 1, 3, 5 쓴 거야. 맞죠? 만약에 이게 3이면 제일 넓을 때 3, 5, 5, 제일 좁을 때는 3, 3이야. 만약에 얘를 이제 5로 고정시키면 너는 5밖에 안 되겠지. 맞죠? 자, 그러면 요때 가운데에 B, C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B랑 C는 1부터 5까지 숫자 5개 중에서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중복이 허락이 된다는 거고, 그럼 5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갖고 2개 뽑는 거지. 맞죠? 자, 그럼 얘는 뭐다? 5, H, 2가 되시겠다. 그럼 요 놈의 개수는 몇 가지야? 6, C, 2가 되겠죠. 맞죠? 6, C. 그래서 15가지가 될 거야. 자, 그럼 봐봐. 얘도 보세요. 1, 2, 3. BC는 1, 2, 3 중에 3가지 중에 중복 허락해서 2개 뽑는 거지. 중복 허락해서. 그럼 보세요. 3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거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거니까 뭐 해야 되니? 3개 중에 2개. 40, 응. 50, 아니네? 42. 4C. 6이 아니야. 6, 그지? 이거는 1, 1밖에 안 되잖아? 이거 그냥 한 가지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빨라지지.
3, 4, 5 세 가지니까 요 놈이랑 똑같지? 6 갖다 쓰자고. 그럼 저 3, 5가 가능해요? A 뭐 왜 3, 4도 되고 4, 3도 뭐 4, 5도 되고. 아니 근데 네. A B가 더 커야 되잖아요. A보다. 더 크잖아. 3이 5가 3보다. 아, 그럼. 네. 자, 여기 3, 3은 한 가지밖에 안 되죠? 너도 한 가지밖에 안 되죠? 이들을 싹 다 더할게. 싹 다 더하면 몇입니까? 30. 30까지. 그래서 A 곱하기 D가 홀수인 경우는 30가지야. 첫 번째 케이스가 30가지란 얘기지. 두 번째 케이스로 갈게요. B 플러스 1이 C일 때야. B 플러스 1이 C일 때. 자, 이거 내가 체크하는 거 알려줄게. 잘 봐. A랑 B랑 C인데 C가 B 플러스 1인 거지. 그럼 여긴 D죠. D2죠? D2죠. 봐봐. 이게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지? 맞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A, B, C, D의 개수 어떻게 세웁니까? 잘 봐봐. 내가 하나야 방법을 알려드릴게. 자, 봐봐. 이 D가 선생님 이거 뭐야? D는 뭐야? 이게 1일 때 얘는 2니까 얘는 2부터 출발하고 이게 3일 때 얘는 4니까 4부터 출발하고 너무 복잡한데? 좀 한 방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있어요. 자, 이거 플러스 1이 깔짝거려서 좀 거슬리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D를 D 프라임 플러스 1로 바꿔치기를 해줄게.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잖아? 자, 그럼 봐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D 프라임 플러스 1은 B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지? 여기만 보면. 그럼 봐봐. 다 1 날려주시면 D 프라임이 B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지? 맞아요? 자, 그럼 봐봐.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은데 B가 A보다 크거나 같고 맞죠? 그리고 봐봐. B보다 D 프라임이 크거나 같다 그랬지? 그럼 D 프라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데요? 야, D 프라임 플러스 1이 얘였잖아. 그게 5보다 작거나 같았으니까 D 프라임의 범위는 몇이야? 1 넘겨주시면 4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지? 이렇게 문자를 하나짜리로 처리할 수 있다고. 괜찮아? 그죠? 그럼 봐봐. 어차피 A랑 A 해결되면 뭐 B도 해결되고 B 해결되면 C는 자동방으로 해결되는 거고 D 프라임 해결되면 D도 여기다 1 더하면 되는 거니까 다 해결되는 거 맞지? 얘네만 해결되면 자동방 해결되는 게 맞지? 자, 그럼 봐봐. 이 세 놈은 1, 2, 3, 4 네 가지 중에서 중복 허락해갖고 3개 뽑는 거지. 맞죠? 그럼 이거 계산해 주시면 몇 가지입니까? 6C3이지? 6C3이니까 얘는 20가지가 되시겠다. 됐죠? 여기까지겠지? 마지막이야. 마지막인데 여기다 써볼게. 마지막은 뭐냐면 생각해봐. 요 사건 플러스 요 사건이면 둘이 그냥 합쳤으니까 교집합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교집합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A, B, C, D가 있잖아. A, B, C, D가 있잖아. 무슨 말이야? A, B, C, D인데 얘랑 얘를 곱했을 때 홀수라는 거니까 홀수이면서 얘가 너랑 1 차이 나는 상황. 됐어? 그거는 둘이 겹치는 거니까 빼줘야겠지? 자, 그럼 이렇게 할게. 이게 1일 때 이게 5야. 자, 아까처럼 또 케이스 나눌게. 첫 번째랑 두 번째를 둘 다 만족하는 놈 찾을 거야. 내가 일단 요거 15, 13, 11. 야, 11은 안 되지. 얘랑 1 차이 나야 되잖아. 그지? 그럼 뭐야? 35 밖에 없지. 맞죠? 자, 그럼 봐봐. 얘가 1, 5일 때 가운데다가 넣을 수 있는 숫자 뭐 있어? 1, 2, 2, 3, 3, 4, 4, 5 몇 가지. 여기서 4가지죠. 이거 좀 내릴게, 이렇게. 1, 3일 때. 1, 3일 때는. 자, 별거 없죠? 1, 2, 2, 3. 2가지. 마지막 뭐야? 3, 5일 때. 3, 4, 4, 5. 여기도 2가지죠. 그럼 겹치는 게 총 몇 가지다? 8가지다. 8가지가 겹치는 거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30 플러스 20에서 8개 빼주시면 몇 가지다? 42가지가 되시겠다. 그죠? 답은 42가지가 이제 케이스인데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그냥 5개를 1, 2, 3, 4, 5 5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갖고 4개 뽑는 거지?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 5H4가 들어가야겠지? 그거 분의 42죠. 그럼 요거 70입니다.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5분의 3 나오니? 네. 이렇게 되시겠다. 뭐 더하면 8 되겠죠? 근데 왜 OH가 그러니까 A, B, C, D가 있는데 A, B, C, D를 이게 1부터 5까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 개념이라고. 이게 엑셀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이거라고. 기본 개념, 원리, 필수 유형을 보시면 나와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야, 잠깐만, 내가 그거는 영상으로 좀 답변을 좀 드릴게요.